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사람들이 네. 부모님도 있고 당사자도 있을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핵심 부분들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청 부분이네요. 신청 부분인데 이 일자리 사업이 정부 주도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누구나 내가 지금 취업을 할 때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만 합니다. 그 말은 1월 달에 내가 참여를 하려면 1년 동안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부지런해야 되네요, 이거. 아, 그렇죠. 11월 말부터 네. 각 시청이나 동사무소 또는 인근에 있는 복지기관,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기관들을 리스트를 알고 있으셔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고. 네, 거기서 공지가 되는 이제 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죠. 그 공지 기관들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도 12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르니까 잘 홈페이지 맨날 보고 있어야 되고. 네, 정확한 기간을 아마 복지관이나 이제 상담 가셔도 말씀하실 거예요. 대략 11월 말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자리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이 완료가 되는데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이 사업비가 연동되니까요. 연동되니까 모든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 시기가 보통 11월 말입니다. 기관들이 신청자 모집하는 건 대개는 12월 초고. 근데 11월 말에 해도 그때 뭐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12월 초면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 네, 네. 그때 이제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내가 될 거고 신청한 서류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 전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회도 분명히 해야 되니까 그런 서류 요구하는 서류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돼요. 근무 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근무 조건이죠. 그렇죠. 내가 얼마 월급 받을 수 있는지. 네네. 근데 얼마 월급 받을 수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저임금이 중요하다. 시간하고 연동되니까. 네, 결국에 내 일한 시간이 궁금하다는 건데 일반형, 참여형,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이 다 급여가 다릅니다. 복지형은 복지 일자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56시간 곱하면 되거든요. 최저임금에다가. 네, 최저임금 곱하기 56시간 하면 돼요. 물론 거기서 이제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이 한 3천 원 정도 있으니까 그것만 제하면 되겠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5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형을 제가 설명해 보면 일반형은 전일제하고 시간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통상 일하는 주 40시간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월급이 계산이 어떻게 되죠? 주 40시간이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뭐 198만 원, 200만 원 조금 넘어가죠 요새? 그렇죠. 그 계산이 209시간을 곱하거든요. 한 달에? 네. 한 달로 보면 209시간으로 통상 우리가 곱하죠. 네, 디폴트 값이니까요. 209시간 그것도 곱하면 됩니다. 전일제. 그럼 뭐 똑같네요. 똑같죠. 최저임금. 근데 이제 반일제는 꼭 마찬가지로 나눠가지고 1.45, 100.45네요. 100.45시간을 곱하면 똑같이 급여가 나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럼 특화형은 어떻게 되냐? 특화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인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5시간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네. 그리고 요양보다 보조일자리 사업도 5시간씩 계산이 돼요. 이 5.5시간 정확하게는. 조금 많겠네요. 네, 조금 더 많습니다. 반일제보다는 조금 많은. 네, 반일제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대보험 가입되고요. 참여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설명드렸던 일반형의 전일제 시간제, 특화형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 요양보사 보조일자리 이건 전부 다 60시간 이상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대보험이 다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반형 사업과 특화형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다 보니까 사업비 애초에 퇴직금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연말에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죠. 연말에 한 달치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이들 참여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상 발달장애 당사자분들 중에 이 사업을 참여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요양보사 보조일자리 사업. 왜냐하면 일단 체력이 많이 돼야 됩니다. 5시간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돼야 되고 근데 제 판단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제가 직접 수행해보진 않았지만 그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형도 마찬가지고요. 의외로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선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탈락해서 좌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꼭 알아야 될 거 하는 일의 종류 하는 일은 아까 설명해 주시면서 대략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혹시 설명 안 됐다면 아까 시각장애인 안마사나 뭐 이건 어쨌든 시각장애인이고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일자리가 있고
일반형 전입제 시간제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일을 하죠. 제가 주변에서 보면 네. 막 선호하는 직장에 우체국에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고 네네. 동사무소 가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물어보거든요. 네.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서보조 하고 싶어요? 네네. 네, 그것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주로 있나요? 사람들? 일자리 사업에서 종류가 다양한 거는 아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복지 일자리 사업입니다. 복지 일자리인데 사서보조, 바리스타 보조 이게 대부분 다 보조가 들어가는 일자리가 다 이 복지형이 있어요. 왜 보조일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하니까 보조일 수밖에 없고 대부분 그래서 아마 단비 카페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이 복지 일자리에 포함되는 분들입니다. 이게 일의 범위가 규정이 딱 이 일이다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일자리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상관이 없는 그리고 이거를 분류를 늘려가고 장애인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다라는 걸 늘리려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개발에서 늘리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럼 하는 일은 통상 지금 많이 알려진 거는 사서보조나 바리스타 보조나 아니면 건물 청소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있는데 어쨌든 다른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50% 넘는 인원들이 네. 청소를 주로 해요. 그리고 청소, 네. 배치되는 곳에서도 그걸 주로 선호하고요. 왜냐하면 2-3시간 일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기가 되게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한 시간이죠. 그리고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좀 깨끗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카페 그러니까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저는 상담은 사실은 만류를 해요. 카페가 생각보다 3D 업종이다. 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어렵고 네. 손발에 물집이 습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물을 항상 써야 되는 그런 업종인데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바리스타가 이거 커피 내리는 시간보다 설거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한 일 중에 한 10이라고 하면 10 중에 1이 커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나머지들이 훨씬 많은데. 보호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취업이 되니까 복지관 상담을 와요. 근데 와서 보호자분들은 맡겨진 세팅된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자녀를 맡기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치료 마치 메뉴 고르듯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복지관에 맡기게 되거나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만나는 선생님에 따라 되게 중요하지만 이 잠재력을 이끌어줘야 되거든요. 일할 수 있는. 그렇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 20살부터 60세 미만. 근데 장애인 당사자들은 노화가 좀 더 빠르다 보니까 보통 40세 되면 이제 신체적인 기능도 좀 다르다 보니까 그 기간 때 바짝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바짝 일을 해야 되는데 보호자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보통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복지관 훈련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일자리 사업도 처음에 참여하게 됐을 때 훈련 과정에 일하는 생각했으면 좋겠다. 복지 일자리가 평생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이제 말하는 취지입니다. 한결같이 뭐 같은 얘기 지금 네. 강조해 주시고 있는 건 복지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단기 일자리라고 여기 설명을 해도 되고 어쨌든 56시간 이하로 일하는 일자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겠다. 그렇죠. 네, 계속 그 얘기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자리에 그리고 신청했다가 뭐 면접 봤는데 떨어졌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다 과정입니다. 우리도 뭐 비장애인들도 100군데 넣는데도 취업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굳이 그걸 좌절해서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 또 도전하면 됩니다. 그 일자리 말고도 다른 일자리도 있으니까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근데 뭐 떨어진 사람은 또 그렇긴 하죠. 그렇죠. 떨어진 사람. 근데 그것도 훈련 과정이라고 또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패도 경험인 거는 정말 맞는 얘긴데 다들 아시는데 진짜로 내가 실패를 경험하면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최일선 전문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까 했던 오해와 불만들 갖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